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7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긴 그 문서예요. 자, 지금 여기 맨 위에 이제 머릿말이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제목들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본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다단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제 혼합단이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글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래쪽에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키자마자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 같은 것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리고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용들 얘네들을 이제 먼저 입력을 이제 하다가 중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 제목을 이제 입력하기 전에 다단 설정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맨 윗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켜고 용지 설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요 제목 이제 첫 번째 줄에 입력하죠. 요거 이제 두 번째 줄에 얘를 이제 입력해 주고 세 번째 줄에다가는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누름 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줘야죠. 그래서 누름 틀을 만들 곳을 우리가 이제 빈 줄로 한 줄 이제 띄워 놓고 그리고 이 제목들과 이 본문이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데 중간에 한 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제 한 줄을 띄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입력한 걸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줄 제목, 얘가 이제 두 번째 줄 제목. 요 줄은 왜 띄었다?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이용해서 제목을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띄어 놓은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제목들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문단들은 중간에 이제 한 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줄 띄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 이렇게 이제 눌러 줘야죠. 왜?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과 이 아래쪽에 이제 두 개의 단어로 해서 내용들을 계속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중간에도 한 줄이 떨어져 있다고요.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엔터를 두 번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해서 표 입력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다단 설정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표를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이제 캡션을 미리 이제 입력을 해 놔도 되는 거고요. 이 캡션은 나중에 우리가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나중에 얘를 이제 입력한다 그랬을 때는 이 캡션을 집어넣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그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나 없나 정렬은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런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를 봤을 때 맨 윗부분에 이런 제목들은 전부 다 이제 제목 1, 2, 3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이제 지상들을 보고 우리가 편집을 이제 이따가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면 따로 이제 들여쓰기 된 부분도 없고 하이퍼링크를 지워라. 그리고 뭐 정렬을 따로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곳에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이제 표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미리 정렬을 이제 시켜놔야죠. 해서 이 표 자체도 우리가 미리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이 표 안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돼요. 그때 이 제목은 무조건 이제 가운데 정렬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제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라고 해서 A사다, B사다, C공단이다, D공단이다 하고 써져 있는데 이 기간들을 봤을 때 내용의 길이가 달라요. 다른데 문자잖아요. 문자니까 이제 왼쪽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어 i3를 봤을 때 지금 두 글자가 입력된 것도 있고 세 글자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코어 i5를 봐도 두 글자인 것도 있고 세 글자인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죠. 그리고 코어 i7을 봐도 세 글자인 것도 있지만 한 글자인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코어 i3를 봤을 때 내용의 길이가 다르죠.
얘도 다르죠? 얘도 다르죠? 해서 요 세 개 열은, 이 세 개 열은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교체율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제 두 자리로 전부 다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체율은 내용의 길이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캡션은 그냥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문단들을 봤을 때 이 문단들에 따로 뭐 들여쓰게 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이곳에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차트 아래쪽도 지금 이곳을 봤을 때 뭐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들여쓰게 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뭐 참고문헌 2다, 참고문헌 1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세부지상을 보고 우리가 설정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문서를 봤을 때 따로 이제 들여쓰게 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런 것도 없죠. 우리가 이 표에 관한 것들만 이제 정렬을 우리가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레프트의 약자 L을 누르면 이제 왼쪽 정렬이 되고요. 센터의 약자 C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라이트의 약자 R을 누르면 우리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작성해 놓은 게 있을 때 표 맨 앞에요.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표하고 캡션만 블럭 설정이 돼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이런 본문들의 내용들은 블럭 설정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앞을 내가 땅 하고 이제 클릭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본문 내용들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된다. 그 얘기는 이 내용들도 전부 다 이제 캡션에다가 입력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캡션을 집어 넣었으면 빠져나와서 본문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싹 다 블럭 설정을 하고 얘는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가운데 정렬이 됐나 안 됐나 그거는 우리가 도구 모음을 보고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표 안에 있는 내용들 정렬 좀 하자고요. 정렬할 때는 전체 블럭 설정해 주고요. 컨트롤 시프트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일단은 싹 다 이제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을 시키세요. 그리고 A사다, B사다, C공단, D공단 요 4개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얘는 왼쪽 정렬을 시켜줘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L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왼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R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표 안에 있는 내용도 싹 다 이제 정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캡션은 따로 이제 정렬할 필요가 없죠. 그럼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집을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편집할 때는 무조건 제일 처음에 쪽 테두리 요거부터 집어 넣을 거예요. 이걸 먼저 집어 넣고 나서 문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하나씩 이제 내려가면서 세 보지 이상을 보고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해 줄 겁니다. 그때 중간에 이제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는 나중에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내려오면서 만약에 중간에 이제 그림이 나오거나 차트가 나오면 그때 바로바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쪽 테두리 배경 요거부터 집어 넣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맨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편집해서 내려올 거니까 맨 위에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요. 쪽 테두리 그 세 보지 이상 이제 처리하자고요. 쪽 테두리 배경 얘를 이제 집어넣을 때는 우리 이제 쪽이라는 그 메뉴를 보게 되면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때 실선 0.4mm다 남색으로 해라. 그리고 아래쪽에만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쪽 테두리 배경 얘가 이제 뜨자마자 선 모양 바로 적용 얘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때 우리 이제 선 모양이요 실선 0.4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선의 색깔이요 테두리의 색은 남색이다.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니까
58에 60에 132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정한 이 테두리를 어디다가 적용시켜라? 아래쪽에 적용시켜라 라고 해서 아래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쪽 테두리 끝이요. 그럼 이제 쪽 테두리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이제 처리해 주면 되는데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목에다가 제목 1번의 지시사항을 보고 우리가 이제 처리해 주면 되고요. 지금 얘도 이제 제목 2번 그리고 이만큼은 이제 제목 3번 그 지시사항을 보고 이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이제 만들어서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이제 글자 모양 그리고 이제 문단 모양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때는 Alt L, Alt T를 눌러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누름 틀을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Ctrl K2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커서가 이제 맨 위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nd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첫 번째 줄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때 이 제목 1번에 대해서 우리 이제 궁서체 9포인트 그리고 이제 왼쪽 정렬해라 그리고 간격은 문단 위 문단 아래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궁서체 9포인트는 이제 글자 모양에서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은 문단 모양에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된 그 상태에서 Alt L이요. Alt L을 누르면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때 이제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요. 글자 크기는 9포인트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9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단 모양 들어가자고요. Alt T 눌러주고요. Alt T를 누르면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이제 왼쪽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L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위의 간격을 9포인트로 하래요. 문단 위가 이제 U니까 Alt U 9 이렇게 써주고 문단 아래는 이제 V니까 Alt V 11 이렇게 써서 우리 이제 간격을 문단 위와 문단 아래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설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지금 두 번째 줄 맨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때 Shift하고 End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요. 그러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한 컴 윤고딕 760이다. 18포인트다. 장평은 95다. 자가는 마이너스 5%다. 진하게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바꾸래요. 지금 이만큼은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에서 이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은 16포인트로 해라. 얘는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윤고딕 한 칸 띄고 760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8 이렇게 써서 크기를 이제 바꿔주면 되죠. 장평은 이제 W니까 Alt W 95 그리고 자가는 이제 P니까 Alt P-5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이제 주황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글자 색 찍은 다음에 우리 이제 주황이요.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 모양 요거 이제 변경시키자고요. 문단 모양 들어갈 때 Alt T 눌러주고요.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뜨면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Alt C 눌러주고요. 문단 아래 간격을 16포인트로 설정하래요. Alt V 16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격을 문단 아래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제목 2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바로 밑에 줄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여기다가는 지금처럼 제목 3번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되죠.
해서 한 컴 도둠이다 8포인트다. 이거는 글자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테두리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 컴 도둠이다 라고 쓰고 엔터. 글자 크기 8포인트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8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문단 모양 들어가자고요. 문단 모양 들어갈 때는 Alt T 눌러주고요.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C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테두리요. 테두리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테두리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테두리 배경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선 모양 바로 적용. 얘는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실선 0.4mm 시안색으로 해라. 그리고 간격은 위쪽 5mm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실선 선택해주고요. 굵기는 이제 0.4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색깔은 시안색이요. 해서 지금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시안색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66에 199에 우리 241이요. 요 색깔이 맞죠?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간격은 위쪽으로 이제 5mm로 하래요.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간격을 조정하는 곳이 여기 있어요. 해서 위쪽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위쪽만 이렇게 이제 5mm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이하고 굵기하고 색을 싹 다 이제 선택했으면 내가 선택한 이 선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위에다가 집어넣어라. 해서 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간격은 위쪽만 5mm로 설정하래요. 간격은 지금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데 위쪽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빨리 클릭해서 5mm로 이렇게 위쪽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밑줄이 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이용해서 글씨를 이제 입력해 줘야죠. 그때 이제 누름 틀을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2요. Ctrl K2를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누름 틀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때 문제를 보면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제목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여기다가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메일 주소 요건 이제 써져 있으니까 맨 앞으로 이동해서 이름 한 칸 띄고 직위하고 요것만 이렇게 이제 입력해서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 요걸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넣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떠야 되고요. 이 안내문을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이런 이제 가로가 나타나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입력 데이터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수현 한 칸 띄고 연구원 가로 열어주고요. SHLEE 골뱅이 exam.com 하고 이렇게 쓰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글씨는 전부 다 맞게 입력해 놓고 맨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띄어쓰기 하는 순간 이 이메일 주소에 뭐가 생긴다? 하이퍼링크가 붙더라. 문제에서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해서 띄어쓰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으면 이거 이제 삭제해 줘야 돼요. 문제에서 설정하는 말도 없는데 설정했잖아요. 당연히 지워야죠. 그때는 이 하이퍼링크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하이퍼링크 지우기 얘를 이제 클릭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요 세 줄에 대한 그 제목은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편집할 거니까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가로가 이렇게 이제 떠 있죠. 이렇게 빨간색 가루가 떴다. 그 얘기는 내 커서가 아직도 누름틀 안에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해서 이곳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요. 그 밑에 이제 I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래요.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Alt J A3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순서대로 키를 눌러주면 되죠.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I라는 그 글자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Alt J A3 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모양은 이제 두 줄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두 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글꼴은 굴림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글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굴림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면색은 노랑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면색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 노랑이요. 노랑에 마우스 갖다 대고 255, 215, 0 요 색깔이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이 색깔에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이제 4mm를 해라. 본문과의 간격은 여기서 이제 조정해주면 되죠. 해서 요거를 우리가 4mm로 이렇게 증감 단추를 눌러서 우리가 4mm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을 초록으로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요 I라는 그 글자의 글자 색을 바꾸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를 이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I자 모양으로 떠요. 마우스 모양이 I자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제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글자 색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도구모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꿔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초록이요. 40에 155에 110 요 색깔이 맞죠? 그래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요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블럭 설정이 돼 있어서 초록색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 뒷부분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클릭하게 되면 블럭 설정된 게 해제가 되면서 색깔이 이제 보인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이 문단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뭐 특별한 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단 설정해라. 요건 이제 아까 전에 해준 거고 정각 기호 집어넣어라. 이것도 맨 처음에 입력할 때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스타일, 표제목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키래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표제목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같이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것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표제목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이 제목과 이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참고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얘는 조금 있다가 글상자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집어넣고 그때 이제 우리가 참고문헌 이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키자고요. 그래서 참고문헌 그 스타일 빼고 우리 이제 표제목 그리고 개요 1번이다 개요 2번이다 해서 이런 스타일들은 지금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이제 시키자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스타일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단축키가 맨 처음에 이제 F6번을 눌러서 우리가 스타일 대화 상자로 띄우고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추가시킬 때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스타일을 이제 편집할 때는 Alt 2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문장 단위로 이제 블럭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누르게 되면 표 제목에서 이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죠. 여기다가 이제 표 제목 요 스타일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이제 시키자고요. 그러면 스타일로 들어갈 때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이 표 제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등록해서 추가시켜서 쓰는 거니까 Alt하고 A요. Alt A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떠요.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이제 표 제목으로 해라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표 제목이라고 이렇게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런 이름 같은 거 쓸 때 뒤에다가 막 띄어쓰기 같은 거 뒤에 하시면 안 돼요. 표 제목 딱 세 글자만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으로 하래요. 문단이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표제목 요 스타일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운데 정렬해라. 이거는 이제 문단 모양을 이제 바꿔주면 되고, 한 컴 산뜻 도둠이다. 12포인트다. 진하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포인트인데 그냥 T만 나왔네요. 자, 12포인트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lt하고 E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스타일 편집하기, 이곳에서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문단 모양은 여기서, 글자 모양은 여기서 해서 얘랑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바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표제목 스타일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문단 모양 바꿀 거니까 Alt하고 P를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하고 뜨는데, 아까 제목 1, 2, 3번 그거 이제 변경할 때 테두리 집어넣은 게 있어서 이곳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이제 바꿔주고, 여기서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Alt하고 C를 누른 다음에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정렬 방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그럼 이제 Alt하고 H를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 컴 산뜻 도둠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하고 엔터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니까 Alt Z 12 이렇게 써주고,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하고 B만 이렇게 눌러서 우리 글꼴과 크기와 그리고 진하게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글꼴과 크기는 볼 수 있어요. 진하게 한 건 이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설정, 우리가 이제 Alt하고 D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표 제목에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 이렇게 이제 3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시킬 거니까 F6번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얘는 이제 수정해서 쓰는 거니까 개요 1번 얘를 이제 먼저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다가는 우리 이제 왼쪽 여백을 0포인트로 설정하래요. 지금은 10포인트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0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고, 궁서체 11포인트로 바꾸래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이 특수 문자로 설정하래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요 1번이 선택되어 있을 때 우리 Alt P를 누르고 왼쪽 여백을 바꿀 거니까 Alt F10 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왼쪽 여백을 이렇게 설정하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하고 H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제 궁서체라고 직접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1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머리표 문단 번호요. 얘는 이제 Alt하고 N을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N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특수 문자로 이제 지정할 거니까 글머리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 기호를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 기호가 이곳에 있다 없다? 없더라. 없을 때는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자표 얘를 이제 눌러서 특수 문자 얘를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 특수 문자는 우리 이제 사용자 문자표로 이동을 했을 때 기호 1번 아니면 2번에 이곳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특수 문자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특수 문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정 누르고 이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lt D 누르고요. 또다시 이제 Alt D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얘가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수정을 다 했으니까 요걸 이제 설정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lt D를 또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개요 1번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끝났는데 그 밑에 보니까 작은 점이 이렇게 이제 2개가 있죠. 그때 이 특수 문자와 이 특수 문자의 크기를 봤을 때 얘가 더 작아요. 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커서가 지금 요 앞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누르면 그 밑에 문단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그 밑으로 작은 점 2개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2개 문장을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 이렇게 이제 2번 누르면 2개 문장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F6번이요. 그러면 스타일하고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개요 2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개요 2번은 왼쪽 여백 설정하고요. 글머리표 문단 번호만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Alt를 꼭 눌러보니까 P예요. P. 해서 Alt P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 여백을 1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F10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우리가 이제 Alt하고 N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로 이제 지정할 거니까 글머리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이렇게 생긴 그 특수 문자요. 그 특수 문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우리는 작은 걸로 선택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Alt하고 D를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2개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여기다가는 개요 1번 스타일을 그리고 그 밑에 이 세 곳에는 개요 2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을 때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 하고 한번 누르면 지금 이곳으로 이동이 되죠.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는 개요 1번을 이미 수정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개요 1번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누르면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때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요. 그 밑으로 작은 점 3개를 찍어줘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3번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3개 문장이 전부 다 블럭 설정이 돼요. 여기다가는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여기서 개요 2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작은 점이 이렇게 이제 붙으면서 이렇게 개요 2번 스타일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 요 스타일 빼고 나머지 요 세 개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스타일을 다 적용시켰으니까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표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캡션도 해줘야 되고 우리 이제 블럭 계산식 얘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표와 관련된 것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 작업을 할 때 편집을 할 때는 지금처럼 요 순서대로 이제 해주면 되죠. 맨 처음에 우리 이제 표 전체에다가 글꼴을 이제 지정해라.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글꼴을 먼저 설정을 다 해주고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지상을 보니까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한 건 고딕이다, 9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표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Alt L을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한 칸 띄고 고딕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9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표 크기 이제 확인해 주고요. 셀 안쪽 여백 이제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캡션 위치도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되는데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표 셀 속성 거기서 한꺼번에 할 수 있죠. 해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NK를 누른 다음에 표 셀 속성 거기서 이 세 가지를 싹 다 이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 NK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표셀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뜨죠. 그때 너비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너비는 이제 79.00으로 해라. 79.00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때 이제 높이는 이제 문제랑 안 맞아요. 왜? 높이 조정 아직 안 했으니까.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하고 높이 조정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글자처럼 취급 이거는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표를 만들 때 너비는 단에 맞춰라. 높이는 자동으로 해라. 이거는 표를 만들 때 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들 때는 이 세부지상을 보고 얘네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셀의 이제 안 여백 얘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모든 셀의 안 여백은 우리가 이제 표라는 요 탭에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표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해서 이 제목 모든 셀의 안 여백이 맞나 확인해 주고, 왼쪽 오른쪽만 우리 이제 2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증감 단추를 땅땅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리고 캡션이요. 캡션의 위치는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아래쪽에 있죠. 지금 제 것도 이제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치는 따로 이제 변경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셀 너비부터 이제 조정을 이제 해줄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다른 거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이제 교체율이라는 거요. 이 제목이 지금 두 줄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면 얘가 이제 한 줄로 입력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간도 조금 이제 줄이고, 코어 i3다, i5다, i7이다 얘네들을 조금씩 줄여서 이제 맞춰주면 돼요. 해서 그때 일단은 요 선이요. 이 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교체율이 이제 한 칸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얘 너비를 조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문제에서 이 첫 번째 열의 너비 얼마로 해라,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의 너비는 얼마로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해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얘네들의 너비를 그냥 같게 이제 조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간 얘를 너비를 조금 이제 줄여서 얘네들의 열 너비를 같게 이제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얘 너비를 이제 조절하지 않아도 얘네가 전부 다 이제 한 줄로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세 개 열만 블럭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너비 같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열 너비는 싹 다 이제 조절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높이 조정 좀 하자고요. 표 높이를 조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데, 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여러 번, 5번 이상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을 먼저 설정하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5번 이상 누르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누르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셀 높이 같게 여기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모든 행의 높이를 갖게 해라 그렇게 나와서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 높이가 맞나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컨트롤 NK를 이제 따당 하고 눌렀을 때 지금 우리 이제 기본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지금처럼 높이를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높이 보니까 31.01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된 게 맞죠. 그러면 이제 높이를 맞게 조정했다는 그 얘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누르거나 취소를 누르거나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도 끝났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끝났고요. 얘도 끝났고, 얘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편집하는 그 순서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변경 좀 하자고요. 테두리 이제 변경할 때는 내가 테두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곳을 먼저 블럭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라인의 약자 L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서 테두리를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 지상을 보니까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하래요. 우리가 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선 0.12로 싹 다 이제 만들어집니다. 해서 얘는 우리가 따로 이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보니까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4로 설정하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은
지금 얘랑 이 두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키보드에서 그냥 L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우리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하고 얘가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선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굵기만 0.4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위쪽과 아래쪽에 적용시켜 달라라고 해서 얘를 이제 땅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설정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을 설정하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여기랑 이 두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키보드에서 L이요. L을 누르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왼쪽 오른쪽을 한 번씩 땅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합계행이요. 합계행의 위쪽은 그랬어요. 합계행 위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 선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는 이중실선 0.5mm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합계행은 빨리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L 라인의 약자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굵기가 0.5가 맞죠? 얘를 이제 합계행의 위쪽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합계행을 블럭 설정했으니까 위쪽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위쪽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설정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했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테두리에 대한 모든 지상이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셀 배경색이랑 글자 모양 요거 이제 변경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셀의 배경색을 변경시킬 때는 배경색을 이제 바꾸고자 하는 곳을 먼저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셀의 약자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이제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Alt L을 누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합계행이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니까 합계행부터 하자고요. 합계행의 셀 배경색은 초록색으로 바꾸는데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초록색 중에 80% 밝기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을 때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면색으로 찾아간 다음에 초록이요. 40, 155 그리고 11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80% 밝기가 바로 밑에 있네요.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정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다고요. 해서 도구 모음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합계행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 해줘야죠. 제목행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셀 배경색을 그때 이제 검은 군청으로 이제 바꾸래요. 그때 우리가 블럭 잡고 C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배경색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뜨죠. 그러면 면색을 우리 이제 검은 군청이라는 그 색깔이요. 지금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검은 군청이라고 떴고 27에 23에 96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제 끝났고 글자 모양을 이제 바꾸래요. 그때 진하게 해라 하얀색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진하게 하고 우리 하얀색은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해서 진하게 한번 클릭해 주고요. 글자 모양은 하양이다.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요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행, 합계행까지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럭 계산식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블럭 계산식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계산할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로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썸의 약자 S를 눌러주면 되고 평균 구해라 그러면 에버리지 약자 우리 A를 이제 눌러주면 되고 곱을 구해라 그러면 프로덕트 약자 P를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블럭 계산식은 요 세 개 셀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교체율은 아니죠. 숫자가 써 있다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으로 계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을 계산할 건데 요 세 칸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때 요만큼만 우리가 블럭 설정하고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합계를 이제 산출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만큼 요렇게 요만큼만 블럭 설정하는 거예요. 이런 제목들 블럭 설정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해주고 합계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썸의 약자 S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S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합계가 다 계산이 됐네요. 그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숫자가 뜨면 아 맞았다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요. 문제 그림과 똑같은 그 값이 나나 안 나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캡션은 표 아래쪽에 삽입해라. 표 아래쪽에 처음부터 있었죠. 그리고 문단 이제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해라. 얘는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라는 거죠.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아까 전에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표와 관련된 것들은 싹 다 이제 편집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 차트를 만들 때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표에서 입력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차트를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차트의 그림에서 우리 이제 항목축을 봐야 돼요. 항목축에 보니까 A사다, B사다, C공단, D공단하고 써져 있죠. 그러면 기간 얘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범례를 보게 되면 코어 i7이 있고 그리고 교체율이 있죠. 그러면 코어 i7의 이 데이터와 교체율에 대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표에서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조금 있다가 차트의 제목도 이제 입력할 건데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중간에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레이블도 이제 표시가 됐는데 55다, 20이다, 32다, 11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 값이 지금 요 값이죠. 해서 교체율에 대한 그 레이블의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조금 있다가 만들어 줘야 되고 범례는 지금 아래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보조축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축으로 교체율을 쓰는지 코어 i7을 이제 쓰는지 그거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코어 i7 같은 경우에는 155라는 그 값도 있고 104도 있고 291도 있고 5도 있어요. 이 값들을 이 보조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이 코어 i7이라는 거는 값축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교체율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55, 22, 32, 11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교체율이 이 보조축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이제 차트를 먼저 만들고 나서 차트의 종류 변경하고 보조축이 있으면 보조축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차트를 먼저 만들고 차트의 종류 변경하고 보조축 여기까지 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기간의 데이터를 일단 블럭 설정을 이만큼을 먼저 해요. 하고 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코어 i7과 우리 교체율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서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 거니까 우리 도구 몸 중에 차트 만들기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를 편집해라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편집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얘를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문제 세부지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이중축 혼합형이다. 그때 하나는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이고 하나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지금 현재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체율만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교체율이 주황색 그 막대기래요. 그러면 주황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때 차트의 종류를 바꿔달라 얘를 이제 클릭하면 주황색 막대기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황색 막대기만 차트의 종류가 바뀐다고요.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꺾은 선형 중에 우리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주황색 막대기만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교체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조축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주황색 이 꺾은 선형이요. 얘네들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 계열 속성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데이터 계열을 지정해라. 얘를 우리가 이제 기본축으로 쓸래, 보조축으로 쓸래.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줄 수 있는데 보조축으로 이제 표현해달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보조축이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작업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범내 위치도 이제 바꿔줘야 되고 차트 제목도 이제 입력 좀 하자고요. 그러면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범내가 이제 아래쪽에 있었는데 우리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범내 위치를 바꿀 거니까 범내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범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범내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범내 위치를 이제 바꿀 수 있게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범내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범내가 이렇게 이제 차트 아래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 좀 집어 넣자고요. 차트 제목 얘를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글자 내용을 써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문제 그림을 보고 여기다가 최신 자원 한 칸 띄고 보유 현황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 쓸 때 맨 뒤에서 막 띄어쓰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있으니까 그거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입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설정 누르지 말고요. 글자 크기 이제 바꾸는 게 있어요. 그때 차트의 제목도 이제 글자 크기를 바꾸라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뭐 글꼴을 어떻게 바꿔라 없죠. 없으면 그냥 설정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여기서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의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서식 같은 것들 싹 다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럼 우리 세부 지상을 봤을 때 얘는 아까 전에 전부 다 이제 끝난 거고요. 차트 크기, 위치, 바깥 여백 설정해라.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차트 계열색을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해놓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계열색 바꾸기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색상 조합 색 4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하래요. 그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색상 조합 중에서 네 번째 거요. 얘가 이제 색 4번이에요. 여기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속성하고 값을 이제 표시하는데 값을 위쪽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써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55다, 22다, 32다, 11이다 이거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 값은 우리 이제 교체율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체율이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면 전부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근데 그때 그 위치를 위쪽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이런 값들의 이제 위치를 바꿀 거니까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주면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데이터 레이블 속성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의 내용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위치도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치는 위쪽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할 거 다 했으니까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거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항목축 그리고 값축 보조값축 범내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글꼴을 9포인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레이블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니까 얘부터 바꾸자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만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축이요.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항목축이요. 항목축 얘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범례요. 범례 얘도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이제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 갑축 얘도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글꼴을 싹 다 이제 9포인트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범례 위치 변경해라 아까 했죠. 보조축을 지정해라 아까 했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라 표시했죠. 눈금선을 제거해라 요거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해서 이런 눈금선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다 붙어요. 동그라미가 붙었다 그 얘기는 눈금선이 선택이 됐다 그 얘기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눈금선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표 아랫단락에 배치시키래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요 3가지가 있어요.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한번 먼저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이요. 개체 속성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70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개체 속성에 들어오자마자 탭 누르고 80, 탭 70, 탭 누르고 스페이스 봐요. 그러면 80에 70에 크기 고정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2번째 거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래요. 지금 단의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요것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세로는 문 단위에 0mm래요. 문 단위에 0mm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바깥 여백 요거 이제 설정하면 되겠죠. 바깥 여백은 우리 여백 캡션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여백 캡션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바깥 여백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5mm, 8mm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위쪽 이제 5mm다 아래쪽은 이제 8mm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시켜야 돼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누르면 잘라내기가 되죠. 그때 표 아랫단락 이곳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표의 아랫단락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 전부 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 이제 문제 그림과 제 거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제 거는 여기 아래쪽에 막 줄이 들어갔죠? 제가 아까 뭔가 줄을 집어 넣으려고 뭔가를 설정한 게 있어요?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왼쪽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문제 그림과 다르죠?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따로 이제 뭔가를 이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한글 프로그램의 그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밑줄이 들어가고 이런 모양이 이렇게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글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차트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이제 차트까지 싹 다 이제 끝났고요. 지금 이곳에다가 개요 1번 스타일은 아까 적용시켰죠. 여기다가 개요 2번 스타일도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켰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A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선을 따라서 쭉 가보니까 여기다 이제 각줄을 설정하래요.
각주를 설정할 때 각주의 내용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네요. 그때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이요. 그리고 각주를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했으면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각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우리 이제 기관이라는 거요. 기관이 하고 그렇게 써져 있을 때 관이라는 글자 뒤에 A가 있었죠. 여기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Ctrl N 이렇게 누르면 각주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그림을 보고 여기다가 해당 내용을 먼저 입력해야죠. 해서 주요 에너지 관련 기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세부지상을 보니까 번호의 모양만 이렇게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주 안에 있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번호 모양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ABC 소문자가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번호 모양이 바뀌면서 이곳에도 번호 모양이 A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각주 끝났죠. 그럼 이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커서가 원래 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왼쪽 단은 이제 싹 다 끝났고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오른쪽 단으로 이동해서 이 위에는 뭐 별다르게 설정하는 거 없고요. 여기다가 개요 1번 스타일 적용시켜라. 여기다가는 개요 2번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전에 다 해줬죠. 지금 여기 보니까 정보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보니까 지금 여기다가는 우리 이제 하이퍼 링크라는 거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하이퍼 링크를 설정할 때는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H요. 그래서 Ctrl KH를 누를 때 요 딱 5글자에 대해서만 해야 돼요. 이 5글자만 정확하게 블럭 설정하고 하이퍼 링크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정보 서비스 요 5글자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하이퍼 링크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블럭 설정할 때 막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빈 공백까지 블럭 설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요 앞에도 빈 공백이 하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도 안 됩니다. 요런 이제 빈 공백 블럭 설정하면 안 돼요. 딱 5글자만 정확하게 블럭 설정해 놓고 Ctrl KH를 이제 짜당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하이퍼 링크를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떠요. 그때 정보 서비스 여기다가 우리 하이퍼 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연결 대상은 웹 주소다. 웹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해서 연결 대상 여기서 이제 웹 주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다가 웹 주소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웹 주소를 입력할 때는 HTTP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싹 다 그대로 전부 다 입력을 하세요. 해서 여기다가 HTTP 콜론 찍어주고요. 슬래시 2개 찍어주고 www.nia.ol.kr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웹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넣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5글자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5글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밑줄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하이퍼링크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전부 다 끝났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상자를 만들어서 이 글씨들을 다 집어넣으래요. 집어넣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줄 얘는 참고문헌 1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요만큼은 참고문헌 2라는 거 요거 이제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글상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B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trl D를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 글상자가 만들어질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이제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먼저 만들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미리 써놨죠. 이 내용들을 블럭 설정해서 싹 다 이제 잘라내게 한 다음에 글상자에다가 붙여넣기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요 특수문자 있죠? 특수문자 앞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Ctrl NB, Ctrl D 이렇게 이제 누르면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이 글상자에 대해서 크기하고 안쪽 여백 이런 것들 먼저 설정 좀 하자고요. 그때는 Ctrl NK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이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본이라는 이 탭으로 먼저 이동해주고 그때 너비는 단에 따라 100%로 하래요. 지금은 너비가 고정값으로 돼 있죠. 요걸 이제 찍어서 우리 단에 따라 100%다 이렇게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높이에 대한 거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임의로 이런 것들 막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은 체크 표시가 됐죠. 왜? 글상자를 만들 때 컨트롤 NB를 누르자마자 컨트롤 D를 눌렀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선 없음을 이제 하래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선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선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선의 종류를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색 채우기는 하얀색으로 하래요. 그냥 하얀이 아니라 하얀색 중에 15% 어둡게로 하래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채우기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면색 얘 찍어주고 우리 이제 하양이요.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우리 이제 15% 어둡게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안쪽 여백을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다 4mm로 설정해라. 요거 이제 안쪽 여백은 우리 글상자라는 그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글상자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서 안쪽 여백이 맞나 안 맞나 먼저 확인하라고요. 확인하고 이 모두에 보게 되면 증감 단추가 있죠. 얘를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서 4mm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글상자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요 특수 문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컨트롤 X요. 그러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글상자 안에 이곳을 이제 클릭해서 커서를 이렇게 이제 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V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줄 이곳은 이제 참고 문헌 1 얘를 이제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여기서는 진하게 해라 가운데 정렬해라 두 가지밖에 없네요. 진하게는 지금 여기서 하면 될 거고 가운데 정렬은 여기서 하면 더 빠르겠죠. 해서 얘랑 빨리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내용들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이 참고 문헌 2에서는 문단은 내어쓰기 18.8포인트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내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가야 돼요. 해서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그때 이제 내어쓰기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내어쓰기가 우리 Alt하고 B죠. 해서 Alt B 눌러주고 키보드에서 탭 키를 누르게 되면 크기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18.8포인트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거나 18.8 이렇게 써놓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내어쓰기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글상자 끝났고요. 참고문헌 1, 참고문헌 2 얘가 다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 요거 이제 하나 남은 거죠. 우리 여기다가는 참고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키라 그랬어요. 그 부분이 우리 K라는 그 글자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점까지만 참고문헌 이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K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점까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셔야 돼요. 그 뒤에 빈 공백이 있는데 빈 공백까지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하면 안 돼요.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우리 스타일을 추가시켜야 되는데 스타일에 들어갈 때 F6번을 눌러주면 되죠. F6번을 누르면 스타일 그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참고 문헌은 등록해서 쓰래요. 그러면 추가시켜야 되겠죠. Alt하고 A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뜹니다.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 스타일의 종류는 글자로 하래요. 그러면 스타일의 종류는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스타일의 이름은 여기서 써주면 되겠죠. 일단 스타일의 이름 먼저요. 해서 여기다가 참고 문헌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의 종류는 Alt C를 눌러서 글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참고 문헌이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때 요 앞에 보니까 A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스타일의 종류를 우리가 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A가 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스타일의 종류를 문단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붙어요. 그때 여기서는 진하게 해라, 기울림 해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글자 모양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Alt하고 H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진하게 해라 그러면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고, 기울림 해라 그러면 Alt하고 I를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진하게, 기울림 이렇게 이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설정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설정 요거 이제 Alt D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까지 이렇게 이제 적용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본문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이제 편집이 다 끝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요 세 가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머릿말부터요. 머릿말을 보게 되면 머릿말에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 이제 앞에다가 그림 집어넣어라, 이 뒤에다가 날짜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말에 들어갈 때는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H예요. Ctrl NH를 누르고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죠. 그림 삽입할 때 우리 쓰는 단축키가 Ctrl NI요. 그래서 Ctrl NI를 눌러서 이 그림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날짜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이런 날짜를 이제 입력할 때 마지막에 점이 있어요. 점까지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서 우리가 머릿말을 싹 다 이제 만들고, 머릿말을 다 했으면 이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머릿말, 요거 이제 설정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는 이런 차트가 됐든 표가 됐든 아니면 표 제목이 됐든 이런 거 근처에서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이제 빈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빈줄이 있죠. 이런 이제 빈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만드세요. 그래서 Ctrl NH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머릿말, 꼬릿말하고 뜨죠. 머릿말은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Ctrl NH를 누르자마자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머릿말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떠요. 그러면 앞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먼저 집어넣어야죠.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I요. Ctrl NI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넣기 하고 대화 상자가 뜹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경로는 우리 이제 C 드라이브의 WP에 신화공 로고.jpg 이 그림 파일에 들어있는 그 그림을 문서에 포함해서 글자처럼 취급해서 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지금 얘는 이제 시험장처럼 하기 위해서 C 드라이브 WP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시험장과도 이런 경로는 써져 있으니까 시험장에 써져 있는 그 경로를 쫓아가면 이 그림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을 설치한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해서 제 거는 지금 2027 길벗 워드 실기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그림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죠.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화공 로고라는 그 파일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경로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 파일 선택해주고 문서에 포함 글자름 취급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 표시가 만약에 돼 있으면 해제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림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날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집어넣고 날짜를 쓸 때 그 날짜는 우리가 오른쪽 탭을 이제 설정해서 집어넣을 거라고요. 해서 여기서 그림 바로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키보드에 보게 되면 좌측에 탭키가 있죠. 그 탭키 한번 땅 하고 누르세요. 누르고 나서 이제 날짜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2027점 한 칸 띄고 1점 한 칸 띄고 19점 하고 마지막 점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끝났고 오른쪽 탭 얘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탭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 Alt T 문단 모양에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탭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죠. 해서 탭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탭의 종류는 오른쪽이다. 탭의 위치는 16.8cm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탭의 종류는 오른쪽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탭의 위치를 여기서 이제 설정해주면 되는데 그때 단위가 이제 포인트로 돼 있어요. 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센티미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16.8이다. 이렇게 직접 값을 이제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오른쪽 탭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날짜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머릿말 이제 할 거 다 했죠? 다 했으니까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빠져나가면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이제 이동해 보면 이렇게 머릿말이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말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꼬릿말을 넣어야죠. 꼬릿말은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정보와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네요. 우리가 이제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머릿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trl NH 얘를 이제 누르고 꼬릿말을 전부 다 입력하고 설정할 거 다 한 다음에 꼬릿말에서 또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서 우리가 머릿말 집어넣었죠. 그냥 이 위치에서 계속 할게요. Ctrl NH 눌러주고요. Alt하고 F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꼬릿말로 변경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맨 밑에 꼬릿말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럼 일단은 글씨 먼저 입력해야죠. 여기다가 정보화 한 칸 띄고 현황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만 입력하셔야 돼요. 막 뒤에 띄어쓰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꼬릿말에 대해서 한컴 윤고딕 740이다. 진하게다. 검은 군청이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커서가 맨 뒤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Shift 홈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나서 Alt하고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제 글자 모양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컴 한 칸 띄고 윤고딕 한 칸 띄고 740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검은 군청으로 하래요. 해서 우리 글자색 얘를 이제 찍은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검은 군청이 있어요. 27에 23에 96 요 색깔이 맞죠?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Ctrl Shift R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까지 시켜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Shift하고 ES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꼬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릿말 꼬릿말 했으니까 이제 쪽 번호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쪽 번호는 보니까 종이가 이렇게 이제 한 장이 있을 때 좌측 하단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줄표 넣기 되어 있고요. 원문자 숫자 2번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쪽 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우리 Ctrl하고 NP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말 꼬릿말 집어넣은 곳이 지금 이곳인데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Ctrl하고 NP 얘를 이제 따당하고 눌러주면 쪽 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번호의 위치는 왼쪽 아래래요. 왼쪽 아래다 해서 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번호 모양은 원문자래요. 번호 모양 여기서 이제 바꿔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원문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선택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그리고 시작번호 지정해라. 시작번호 아까 보니까 2페이지로 돼 있었죠. 해서 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를 누르거나 넣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2페이지하고 이렇게 쪽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전부 다 처리를 해서 문제를 싹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으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문제지랑 내가 작성한 이 문서가 똑같은지 전부 다 읽어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지랑 비교 안 하고 내가 그냥 작성한 이 문서 있죠? 얘를 그냥 읽게 되면 오타가 나면 오타가 난 대로, 탈자가 있으면 탈자가 있는 대로 그냥 읽고 지나간다고요. 해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를 꼭 비교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타, 탈자 그런 것들 싹 다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도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을 했을 때 90점 이상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